안녕하세요. 이번에 외계인에 대해 발표할 토마스 리입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계인이란 우주나 다른 차원의 생명체입니다. 자, 외계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외계인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한데 그중 콕 집어서 말하자면요. 그레이랑 reptilian이 일반적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UFO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우리 인간을 납치해서 생체 실험을 하고, reptilian 같은 경우는 그레이를 조종하거나 인간으로 위장하면서 인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외계인은 나오는데요. 이집트 유물을 보시면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파충류 여인상이고, 그 옆에 이거는 사람이랑 뭐 공룡? 파충류 비슷한 게 섞여 있는 그 생명체가 있는데, 이 둘다 수메르 유물은 실제 사람 저렇게 클 가능성이 있는데 저렇게 그레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외계인들의 이렇게 다양하게 실제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reptilian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reptilian이란 파충류 외계인의 일종으로 인간의 피를 마시며 인간의 모습으로 위장하며 살고 각 국가의 정치인, 유명인사 등으로 위장한다. 외계인 중 그레이라는 종족을 지배하며 인류를 통치하고 있다. 초능력, 마인드 컨트롤 등 각종 기술을 발휘하기에 인력에 매우 위험한 종류이다. 자, 인류를 통치하고 있다. 실제 사람들은 이들한테 통치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실제 각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다 대다수가 reptilian이 위장한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reptilian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일단 저기 일루미나티 상징 피라미드를 보시면요. 저기 사람의 눈인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 피부가 사람 피부가 아닌 파충류 피부입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 파충류 혀가 나온 앵커, 빌 헬른 카이텔. 저 눈이 사람 눈이 저렇게 동공이 세로로 될 수가 없는데 파충류 눈이라는 아주 정확한 증거고요. 자, 저기 스발리라는 사람의 증언인데 이분은 그 일루미나티에 대한 것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프리메이슨 즉 일루미나티의 이 계급인데요. 지금 거의 정상탑 부근에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들 reptilian이 위장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저기 루퍼드 머독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나온 건데요. 이 손이 자세히 보시면 사람 손이 아니라 확대해서 보면 reptilian의 손입니다. 네, 파충류가 이렇게 현재 reptilian이 우리 사이에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연구가 UFO학자 탐험가로 알려진 존 로즈가 외계인에 대한 그 기원을 이렇게 쓴 건데요. 외계의 존재로 다른 행성에서 건너온 존재들이다. 일부 외계를 기원으로 하는 reptilian들은 은하간 침략자들로 간주된다. 알파 드라코니스라고 하는 약 303에서 390 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왔다는 것인데 그들의 목적 중에 분명한 것은 우주 도처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을 찾아내고 대상 행성의 천연 자원들과 연료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복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중앙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소행성 근무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 우주횡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행성계의 접근에 군인들과 과학자들을 포함한 정찰선들을 보내고 관심 있는 행성들의 지하에 기지들을 건설하는데 이곳이 바로 지구와 같은 군인 형태의 reptilian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비밀스럽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행성의 표면에 거주하는 다양한 생명 형태들을 납치해가며 지표면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의 기술 수준을 접수한다. 과학자 형태의 reptilian들은 행성에 있는 생물학적 형태들을 연구하고 조작하고 싶은 어떤 형태의 종이든 자신들의 유전적 코드를 도입한 뒤 이종교배를 진행한다. 그리고 지하기지에서 지표면에 거주하는 문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준의 문화들과 군사복합체들, 정부들, UFO 초자연적 단체들, 종교들과 사제단들, 기타 여러 분야의 그들과 인간들의 혼혈들을 이용해 침탈 자신들의 모순이 침공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든다. 그리고 아까 전에 외계인의 종류에서 외계 교배종이란 게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상 reptilian이 인간이랑 이렇게 해서 나온 그 교배종이 이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외계의 존재로 다른 행성에서 건너온 존재들이다. 인간과 reptilian 혼혈들은 마인드 컨트롤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reptilian 유전 코드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reptilian들의 대리인들로서 체제 전복을 위해 행동하며 reptilian들의 침공을 위한 환경을 만든다. 그들의 종족들이 목표 행성에 근접하면 모선에 탑승할 수 있는 대규모 reptilian들은 동면 상태에서 깨어나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한다. 침공은 목표 행성의 지상과 지하에서 이루어지며 reptilian들이 탑승한 낯선 우주선들과 그레이 인류와 reptilian 혼혈의 대리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안 지하의 동굴들과 도시들에서도 지표면으로 올라오고 지표면의 문명들을 그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도를 당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지표면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뒤떨어지는 기술력과 무기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맞서 대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항복이 곧 협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일단 침공이 완료되면 지표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새로운 통치자들에게 행성을 양보하게 되면 reptilian 모성은 물과 광석, 유전자, DNA 정보와 같은 행성의 자원들을 가져간 뒤 정복한 행성을 작전 기지로 변모시키고 새로운 것을 찾아 다시 우주로 나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뭐 현재까지 인류는 외계인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기술 발전만 하고 있고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외계인들이 이 상태에서 오면은 사실상 옛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대륙에서 그 원주민들을 사냥하거나 학살하는 그런 상황이 그냥 역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존재로 지구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한 생명 형태들이다. 그들은 지구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한 생명체들로 동굴과 지하도시, 수중기지에서 거주하는 존재들로 간주된다. 바로 그들이 진정한 지구인이라는 것인데 이런 이론을 보면 지구 표면에서 자연적 재앙, 즉 두 번째, 지구 내부의 존재로 지구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한 생명 형태들이다. 그들은 지구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한 생명체들로 동굴과 지하도시, 수용기지에서 거주하는 존재들로 간주된다. 바로 그들이 진정한 지구인이라는 것인데 이런 이론을 보면 지구 표면에서의 자연적 재앙, 즉 약 6,5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이 있었고 당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지하의 동굴로 달아난 공룡이 reptilian으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약 6,500만 년 전 이 재앙으로 인해서 공룡의 약 70에서 거의 90%가 다 멸종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고생물학자들은 이 남은 부분 새로 진화했던 이런 가설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하여 과학계는 나사와 같은 우주기관들이 제공한 특정 정보들만 간단히 언급합니다. 북캐롤라이나 대학의 고생물학자인 네일 러셀은 나사가 외계 생명체의 생태에 관련된 요구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1983년에 보고서에서 그는 트로오돈 공룡이 자연적 진화를 통해서 몸의 형태를 가지게 된 다이노사우루스라고 부르는 모델을 나사에 제시했는데 그는 이 reptilian은 모델을 참고로 외계의 생명체들은 그와 유사한 모습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가 제시한 모델은 reptilian 경험자들의 묘사한 이미지와 거의 동일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 트로우돈이란 종족이 그 공룡 중에서도 랩터과 그러니까 그 공룡 중에서 두뇌 크기가 제일 큰 종류인데 얘들이 인류로 진화했다는 가설은 좀 제 생각으로는 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사실상 이 reptilian은 파충류형 외계인인데 트로오돈은 조류형 공룡이기 때문이죠. 둘째, 차원 내부의 존재들로서 진동의 수준에서 존재하는 다른 외계의 독립체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며 시공간 여행자들과 기타 존재들이다. 이들은 차원 내부 또는 초자원적인 존재들로서 우리가 죽음의 영역이나 힌두 종교에서 중간 세계 또는 사후 세계라 말하는 것과 주파수 가까이에서 온 reptilian들은 말한다. 이들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우리와 다른 비율로 회전하고 또한 주파수의 회전도 인간의 가시적인 인지 범위를 벗어난다. 마치 영혼이 우리의 차원 주파수 매트릭스에 남아있을 때 우리가 유령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reptilian 역시 이와 동일한 주파수 영역에서
영혼이나 유령들처럼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3차원 밀도에서 자신들의 형체를 구체시킬 수 있는데 그들은 잠시 동안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오갈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1940년대 초반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실시된 첫 번째 대기 테스트 이후 전자기 펄스의 결과로 해당 지역에는 분리되어 있던 차원의 장벽이 영구적으로 열렸고 새롭게 만들어진 차원 포탈을 통해서 4차원의 군산 복합체의 reptilian들은 그들의 비행체를 타고 마구 쏟아져 나왔으며 그들이 3차원의 군대를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대기상의 연이은 핵폭발 이후 다른 차원의 포탈이 생성되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에서 물리적 육체를 가지고 거주를 했었지만 전 세계적인 충돌로 인해 그들은 전쟁에서 죽었고 또한 4차원으로 추방되었는데 그 이후 이들은 3차원 세계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론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reptilian에 관해서 소개했던 그 스발리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reptilian에 관한 건 아니고 일단 reptilian이 통치하고 있는 그 비밀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루미나티라고 합니다. 일루미나티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스발리는 마인드 컨트롤 담당자로서 일하다 탈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루미나티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2006년 1월에는 그레이스 스즈마스키의 라디오 방송쇼인 The Investigative 저널에 출연하여 이 여성이 어린 시절 바티칸의 지하 납골당에서 어린아이를 희생시키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 등 자신이 경험한 내용들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하지만 그 후에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상태입니다. 일루미나티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비밀 조직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폭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흔적도 없이 자살한 걸로 위장시키거나 직접 암살을 시도합니다. 일루미나티는 깨달음이라는 칭해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깨달음은 기본적으로 루시퍼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이집트 그리고 켈틱 드루이드교와 같은 고대 미스터리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가르친다. 하위 단계 조직들은 엘, 바알, 아스다롯, 이시스와 오시리스 그리고 세트 같은 고대 신들을 숭배한다.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과 신앙의 핵심은 악이다. 유태인이 일루미나티 내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밤에 진행되는 의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루시퍼와 일루미나티 신앙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그들은 이와 같은 배신 행위를 통해 권력과 포상을 얻게 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자, 아리조나 윌더의 인터뷰 중입니다. 자, 아까 전에 바티칸 지하 납골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에 아리조나 윌더라는 이 사람은 이번에 일루미나티 관련돼서 reptilian에 관한 거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reptilian들은 세계 13개 열혈통, 즉 13 패밀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일루미나티 사탄 의식을 행하는 자들이며 인간을 희생제물로 그리고 인육과 혈액을 마시며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나오는 혈액 속 뇌하수체 분비물이 엔돌핀 및 마약 성분과 흡사하며 reptilian이 인간으로 변신하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므로 인신제사를 지낸다. 아리안 인종과 혼합하면 reptilian들은 형상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reptilian은 지구인과 혼혈함에 약화되나 아리안과 혼혈 시 강해진다. 또한 아리안 인종을 사탄 의식에서 제물로 쓰거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노예로 이용. 노예들은 자기들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제물로 삼아먹기도 하고 놀이개로 삼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신으로 가장, 수메르 신화 이집트 학문과 종교를 이용, 토착 신앙, 신과 인간의 이종교별의 기초, 드루이드교, 현대 종교, 이집트 종교를 포괄하거나 공식적으로 드루이드교를 표방한다. 드루이드교 기념, 할로윈 축제일에 그 수가 더욱 많아집니다. reptilian은 영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자, 그러니까 그 능력자들은 인간 사제들, 그러니까 인간들이 영능력이 있기에 인간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능력자를 찾아 의식을 대행시킵니다. 의식을 통해 악령을 소환하고 그들로부터 힘을 얻고 가르침을 얻고 인간을 매개로 해야 악령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제어하고 지식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의 알사스 지역에 있는 영국 왕실 소유의 성에는 지하에 reptile eggs incubator, 그러니까 파충류 알 부화기가 있습니다. 스톤헨즈의 글래미스 성, 벨모랄 성,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은 희생제사의 온상,
유럽의 로얄 패밀리, 노블 패밀리들은 모두 그들끼리 혼인합니다. 이는 그들의 종족의 DNA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reptilian의 DNA와 사람의 DNA가 결합되어 있어 형상 변화가 가능합니다. reptilian은 4차원이라 불리는 차원 속에 갇힌 존재로 지상에서의 모습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거짓 기억 증후군 및 간호사를 포섭해 출생 신고를 회피하고 출생 즉시 납치 매매 주로 제3세계 국가들의 아기들이 reptilian의 희생제물 1순위입니다. 자, 1995년 캐시 오브라이언의 증언입니다. 1995년 뜨거운 역사 추악한 진실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대중 앞에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저명한 입양기관들, 로마 카톨릭의 입양기관들은 미아들을 그들의 의식의 희생제물로 공급하고 있으며 디즈니랜드도 이 미아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에 있는 비밀 군사기지 51구역에는 유아를 케이지 안에 넣어두고 있으며 지배계층의 휴양지인 캘리포니아의 보헤미안 글로브에서는 사탄 제사 살인 의식을 행해지며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스발리 증언에서 그 바티칸 지하 납골당에서 어린이들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러니까 피해 제사를 이용해서 reptilian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외계인들의 활동, 납치, 생체 실험, 유전자 조작. 자, 미국 네바다주 51구역에서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아래 사진에 외계인이 인간을 이용해서 실험하고 있는데 그림이지만 이미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961년 9월에 UM푸셔 피랍자분들과 피랍된 네 명의 대학생 이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피랍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뉴멕시코주 덜스 지역이지 현재 이것 또한 미 51구역처럼 외계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역기지입니다. 자, 외계인이 소 8천마리 납치를 했다는데 FBI 공감 미스터리 사건이에요. 실제 외계인들이 우리가 흔히 소를 납치해가는 거는 만화나 영화에서 많이 볼 텐데 그러니까 얘들한테 뭐 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얘들이 연구하거나 이런 데 용도로 쓰이고 실제 피가 하나도 남김없이 빨린 채 어쨌든 간에 버려집니다. 자, 이 두 여성은 외계인과 성관계하고 아기를 낳았다는 여성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의 사진을 보면 이 눈동자 그러니까 동공이 아예 세로로 되어 있으며 이게 노르딕이나 아니면 reptilian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얘들 또한 아까 전에 그 외계인의 그 종류에서 나왔던 외계 교배종들의 일종입니다. 근데 얘들이 나중에 이 인간들을 통해서 출산이 된 후에 바로 또 우주선에 탑승된 채로 우주로 올라가서 양육된다고 합니다. 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되게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신은 없자 외계인의 존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빌 클린턴은 미국 대통령이셨는데 외계인이 지구 방문을 해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외계인이 있다는 건 아예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 힐러리 클린턴이 여기 서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록펠러라고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리고 지금 힐러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외계인에 대한 그 철학적 탐구서인데 그 책을 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현재 이 사람들 외계인들 알고 있는 거죠. 자, 현재 바티칸에 대한 건데 이 교황이 교황이 현재 외계인의 방문을 되게 환영하고 있으며 외계인들이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외계인이 있는 건 사실인데 구원자가 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요. 실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외계인이란 존재 자체가 그 한 외계인이란 존재 자체가 그 실제로 그 노아 홍수 이전 시대 때 그 사탄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게 나중에 밟힐 거라고 나온 그 예언 때문에 인간의 피를 다 더럽히기 위해서 인간들과 같이 해서 나오게 된 자손들이 외계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언 때문에 외계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즉 예수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계시록 아까 전에 위에 거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또 그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대로 외계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자, 결론은 외계인들은 모두 타락한 천사이거나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뱀, 뱀의 우선 용, 짐승은 외계인들 중 특히 reptilion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외계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속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외계인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그 교황의 말은 정반대입니다. 외계인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노예로 쓰거나 우리의 피를 원하는 악한 놈일 뿐입니다. 외계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